어느 한적한 미국 아파트에서 한국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나훈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왕의 자리를 지키며 오직 음악만을 고집했던 예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음악 프로듀서 레이나 브라운입니다.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음악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수많은 음악을 들어왔고 이제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자부했죠. 매일 아침 스튜디오에 앉아서 난 이제 음악의 모든 걸 아는 전문가야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부끄럽네요. 미국 스튜디오에서의 제 일상이란 아침에 출근해서 빌보드 차트를 체크하고 새로 나온 팝송들을 리뷰하고 가끔 인디밴드 음반을 소개하는 정도였어요. 마이클 잭슨, 비틀즈, 이런 레전드들의 음악을 소개하면서 뿌듯해했죠. 미국 음악이야말로 세계 최고야라는 자부심이 컸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이 음악들의 수호자라도 된 것처럼요. 특히 아시아 음악에 대해선 큰 편견이 있었어요. 케이팝, 그래, 10대들이나 좋아하겠지. 트로트, 처음 들어봐.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네요. 심지어 동료가 레이나 한번 들어볼래? 하고 권할 때마다 난 진지한 음악만 다뤄라며 거절했었죠.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했어요. 사실 이런 건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익숙한 것만 찾게 되고 새로운 건 피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커피도 늘 마시던 브랜드만 마시고 음식점도 항상 가던 데만 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좁은 세상에 갇혀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어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나훈아의 테스형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LA 다저스의 조이 정 선수를 인터뷰하던 날이었는데 경기 전 루틴으로 듣는 노래가 뭔지 물어봤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테스 형을 틀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한국 노래겠거니 했는데 첫 소절부터 전율이 왔어요. 그 깊이 있는 목소리, 진심이 담긴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을 울리는 그 멜로디. 45년 동안 쌓아온 제 음악적 편견이 단 3분 만에 무너져 버렸죠. 가사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진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치 오랜 친구가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나훈아의 모든 노래를 찾아 들었어요. 밤새도록요. 다음 날 아침, 제 플레이리스트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초월하는 거였는데, 제가 스스로 만든 벽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동을 놓쳐왔을까 생각하니 아쉽더라고요. 그날 밤, 제 검색 기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훈아, 트로트, 한국 전통가요. 한 번도 검색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죠. 처음엔 테스형 무대만 찾아보려 했는데 유튜브가 자꾸 다른 영상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나훈아의 테스형, 송대관의 네 박자,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까지 한 곡 한 곡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이게 정말 옛날 음악이라고 치부했던 그 트로트라고요? 무대 위의 카리스마는 마이클 잭슨이 떠오를 정도였고 관객들과의 호흡은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분들 목소리는 팝의 테크닉과는 또 다른 뭔가 가슴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나훈아의 무대였어요. 50년 가까이 무대에 서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이런 아티스트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분 77세에도 3시간 동안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팝스타도 이런 열정은 없었어요. 영상을 보다 보니 트로트만의 특별한 매력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래 안에 담긴 이야기도 그렇고 곡의 편곡이나 창법도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깊더라고요. 특히 신사동 그 사람을 듣는데 이게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한 시대의 애환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사를 번역해서 보니까
더 놀라웠죠. 밤새도록 영상을 보면서 메모도 했어요. 처음엔 그냥 개인적인 감상을 적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방송 기획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훌륭한 음악을 지금까지 소개하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미국 청취자들도 분명 이 매력을 알아볼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부은 눈으로 출근했죠. 밤새 잠도 못 잤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매일 아침 스튜디오에서 첫 곡을 트는 게 제 일이었는데 그날은 나훈아의 테스형을 틀었어요. 저희 방송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보통은 빌보드 차트 1위 곡이나 그래미 수상곡으로 아침을 시작하는데 말이죠. 스튜디오에 들어오던 동료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레이나, 이게 무슨? 하면서도 다들 그 자리에 멈춰 서더라고요. 3분이 지나고 노래가 끝났을 때 첫 마디가 이게 뭐야? 가 아니라 또 틀어줘였어요. 특히 우리 음향 감독이었던 마이크가 이 사운드 굉장한데 마스터링이 정말 완벽해라면서 감탄하더라고요. 그날 아침 미팅에서 처음으로 트로트 특집 방송을 제안했어요. 솔직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NPR에서 트로트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국장님이 재미있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 우리 NPR의 슬로건인 다양한 문화의 창과도 딱 맞는 기획이었죠. 미국인들한테 트로트를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감동,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닐까? 언어는 달라도 진심은 통하니까요. 그래서 전 조이 정 선수가 제게 음악을 들려줬던 것처럼 저도 청취자들에게 들려주기로 했어요. 바로 기획안 작성에 들어갔죠. 트로트의 재발견 마이너스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음악의 비밀이라는 타이틀로요. 각 방송마다 한 명의 트로트 가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로 했어요. 그들의 음악 세계는 물론이고 그들이 한국 대중음악사에 미친 영향까지,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가사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어서요. 첫 회는 당연히 나훈아의 테스형로 시작했어요. 이 노래가 어떻게 한국의 대표적인 위로곡이 되었는지, 나훈아라는 가수가 어떤 예술가인지, 거기에 조이 정 선수의 인터뷰도 더했죠. 근데 이게 방송되고 나서,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제 이메일함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할머니가 이민 와서 늘 이런 음악을 들었는데, NPR에서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트로트가 이렇게 현대적일 줄 몰랐습니다. 다음 방송이 너무 기다려져요. 하나같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LA에 사시는 80대 한인 할머니가 보내신 거였는데 4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트로트가 그리웠는데 이제는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다니 눈물이 났어요. 이 메일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지역 트로트 경연대회를 취재해주세요. 이번에 나훈아 선생님 LA 공연이 있는데 특집으로 다뤄주실 수 있나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문화적 보물을 놓치고 있었는지 새삼 실감했죠. 시청률도 놀라웠어요. 보통 월드뮤직 프로그램은 청취율이 2에서 3% 정도인데 트로트 특집은 회가 거듭될수록 상승해서 12%까지 올라갔어요. 심지어 다른 방송국 PD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이 프로그램, 우리 방송에도 좀 팔아주면 안 될까요? 덕분에 프로그램 편성 시간도 늘어났어요. 처음엔 30분짜리 특집이었는데 1시간으로 늘어나고 나중엔 정규 프로그램이 됐죠. 트로트 타임 위드 레이나. 제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트로트의 역사도 공부하게 됐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이후의 격동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 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은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매 방송마다 한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가사 내용을 알고 싶어서였는데 어느새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학원 선생님이랑 트로트 노래방도 가고 제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음악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예전에는 서양 음악이 최고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음악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인도 음악을 들어도 아프리카 음악을 들어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찾아보게 된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젊은 청취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 음악이라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같이 듣고 있어요. 트로트가 이렇게 힙한 줄 몰랐어요.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죠. 그러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방송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레이나 씨, 한국에 와서 트로트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시죠. 처음 한국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SBS의 음악 프로듀서라며 트로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NPR 프로그램이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다나 외국인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트로트를 다룬 적이 없었대요. 솔직히 처음엔 겁이 났어요. 제가 뭐라고 본고장에 가서 트로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게다가 한국어도 아직 서툰데. 하지만 동료들이 등을 떠밀었죠. 레이나, 이런 기회 아마 다시 없을 거예요. 한번 도전해봐요. 특히 우리 국장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만큼 트로트의 진가를 알아보는 외국인도 없을 거예요. 가서 한번 제대로 된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 생활.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 기사님이 틀어주신 게 테스 형이었거든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기사님한테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30분 동안 트로트 음악사 특강을 해주셨어요. 한국말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분의 열정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죠. SBS에서의 첫 회의는 정말 긴장됐어요. 다행히 우리 프로그램의 포맷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트로트의 매력이라는 컨셉트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더했어요.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건 어떨까요? K-팝처럼요. 처음엔 다들 웃으셨어요. 트로트를 외국인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제가 NPR 청취자들의 반응을 보여드렸죠.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무대를 본 외국인들의 댓글들. 이런 퍼포먼스는 본 적이 없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느꼈다 같은 반응들이요. 그렇게 시작된 글로벌 트로트 프로젝트. 우리는 먼저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를 영어 자막과 함께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나훈아, 송대관, 주현미. 한 분 한 분의 대표곡을 선정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했죠. 특히 각 노래에 담긴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꼭 넣었어요. 단순한 올드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님은 왜 날 버리고의 영어 버전이 대박이 났죠. 원곡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으로 편곡했거든요. 빌보드 월드 차트 45위까지 올랐어요. 트로트가 빌보드에 오른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어요. BBC, NHK와 함께하는 트로트 글로벌 콘서트도 기획하고 넷플릭스에서 트로트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그래미 월드뮤직 부문에 트로트를 노미네이트 시키자는 움직임도 생겼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나훈아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예요. 선생님께서 TV에서 저를 보시고는 직접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젊은 양반이 우리 음악을 이렇게 사랑해주니 고맙소. 내가 한 곡 선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세계로 가는 우리의 노래였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첫 영어 버전 트로트.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왔는데 그 메일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케네디 센터였어요. 트로트 특별 공연을 기획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눈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케네디 센터라니. 클래식 음악의 성지에서 트로트를요.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들의 설명은 더 놀라웠어요. 우리는 해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트로트만큼 독특하고 매력적인 장르를 못 봤어요.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무대를 본 후 이건 꼭 우리 무대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준비 과정은 정말 치열했어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의 역사를 보여주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가장 상징적인 곡들을 선정하고 각 시대의 무대 특징도 재현하기로 했어요. 특히 어려웠던 건 미국 관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트로트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해결책은 의외의 곳에서 찾았어요. LA의 한인 할머니들이에요. 공연 기획 소식을 들으시고는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드셨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트로트와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서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리움과 희망의 언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는 공연 제목을 트라트 더 사운드 어브 하츠로 정했어요. 3시간짜리 대형 공연이에요. 1부는 트로트의 역사, 2부는 현재, 그리고 3부는 미래. 특히 3부에서는 젊은 팝 가수들과 트로트 가수들의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준비했죠.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매진됐어요. 심지어 안표가 원가의 5배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당일 객석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한인 할머니들부터 미국 대학생들까지 음악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나훈아 선생님이 울긴 왜 울어를 부르시는데 앞줄에 앉아 계신 백인 할아버지가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가사는 모르지만 그 슬픔의 정서가 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연은 뉴욕타임즈에서 극찬을 받았어요. 트로트는 단순한 레트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혼이며 이제는 세계와 공명하는 새로운 음악 장르로 거듭났다. 이 리뷰를 읽으면서 생각했죠. 드디어 해냈구나. 이 성공을 계기로 더 큰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어요. 유럽 순회 공연은 물론이고 할리우드에서 트로트를 주제로 한 영화 제작 제안도 들어왔어요. 심지어 록펠러 센터가 매년 12월에 여는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의 올해 주제가 트로트로 결정됐다는 연락도 받았죠.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자꾸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제가 트로트의 세계화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이 음악의 뿌리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한국의 작은 노래방들, 시장의 트로트 카페들, 동네 트로트 교실들,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짜 트로트의 모습을 기록하기로 한 거죠. 예쁘게 포장된 쇼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트로트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취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만났어요. 시장에서 40년째 트로트만 틀어주는 음반 가게 주인부터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트로트 공연을 하는 봉사단체까지 그들에게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건 삶이었고 추억이었고 위로였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음악의 진정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화려한 무대도 좋고 세계적인 인정도 기쁘지만 트로트의 진짜 힘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트로트 오디세이 프로젝트예요. 미국의 NPR, 한국의 SBS, 그리고 넷플릭스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죠. 전 세계 한인 사회를 찾아다니면서 트로트와 함께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 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트로트 합창단 모임이 있었어요. 이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트로트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는 거죠. 독일 베를린의 한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트로트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른 기억은 다 잃어도 옛날 트로트 가사만큼은 정확히 기억하신다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호주 시드니의 이야기예요. 80년대에 이민 가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평생 모으신 트로트 LP만 3,000장이 넘으시더라고요. 이게 다 내 인생이야 하시면서 보여주신 앨범 하나하나에는 그분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 때 들었던 노래,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들었던 노래, 남편을 떠나보내고 위로받았던 노래.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니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인생 그 자체였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꿈이었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뿌리였죠.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에미상 국제부문을 수상했고, 선댄스 영화제에서도 특별상을 받았죠.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자기들만의 트로트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뉴욕의 젊은 예술가들은 트로트를 재해석한 전시회를 열었고 런던의 음악학교에서는 트로트 수업이 개설됐어요. 이제는 매년 5월에 글로벌 트로트 페스티벌이 열려요. 전 세계 15개국을 동시에 연결해서 24시간 동안 트로트 공연을 이어가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고인이 되신 트로트 명인들의 홀로그램 공연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K-트롯 프로젝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콘텐츠. 이제는 빌보드의 K-트롯 차트도 생겼고 그래미에서도 트러디셔널 팝 퍼포먼스 부문에 트로트 카테고리가 추가됐어요.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트로트를 들었을 때의 그 떨림, 그 감동,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해져도 트로트의 본질은 결국 진심이니까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나훈아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레이나, 자네가 우리 음악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네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죠.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데 제 인생에 이런 특별한 선물을 준 트로트와 이 모든 분들께 제가 더 감사하다고요. 45살의 저는 몰랐어요. 진정한 음악이란 게 뭔지,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트로트는 제게 그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는 제 꿈이 생겼어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트로트 아카데미를 세우는 거예요. 한국의 정서는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트로트를 만들어내는. 벌써 여러 대학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에는 하버드에서 첫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돌아보면 참 신기한 여정이었어요. NPR의 평범한 프로듀서였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트로트를 알리는 사람이 되다니. 이 모든 게 그날 들었던 테스형 한 곡에서 시작됐다는 게 더 신기하고요. 음악의 힘이란 게 결국 이런 게 아닐까요? 국경도, 언어도, 세대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뭔가를 깨우는 거. 트로트는 그걸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세계 전통음악과 트로트의 만남이에요. 중동의 전통악기로 테스형을 연주하고 아프리카 타악기로 사랑의 트위스트를 편곡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트로트가 얼마나 유연하고 매력적인 장르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